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가 불났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19강입니다. 19강. 현명한 국문학교 19강. 18강까지 어떻게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아이가 불났다 책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읽으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19강입니다. 19강. 현명한 국문학교 19강 좋은 인성을 만드는 비밀,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은 진은 최선을 다하다. 다할 진짜. 인사, 진인사. 인사는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의 일이죠. 그죠?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모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부모, 또는 엄마의 역할, 또는 아빠의 역할, 아이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천명, 아이들의 미래는 아이들이 하늘의 뜻을 받는다 그러죠.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받들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면 돼. 근데 부모님들은 되게 진인사, 그죠? 부모,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언제 다 하려고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시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기 때 진인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유아기 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되뇌 발달이 한 80, 90% 될 때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인사 하시고 아이들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님들 힘드세요. 평생 죽는 날까지 아이들 뒷바라지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의 진은 뭐냐면 진은 아이들한테 진땀나게 운동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첫 번째 가장 큰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는 뭐냐면 인정사정 없이 과잉보호하는 거. 그죠? 과잉보호하는 거 중단하시고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성을 갖도록 키워주는 부모, 이에 도움을 주는 부모가 두 번째 좋은 부모다. 세 번째, 사는 사회성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주자. 사회성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주자. 그래서 자아,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중요성을 얼마나 아이가 뇌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끔 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는 뭐냐면 대뇌 개발, 종합사고를 키우자. 대뇌 개발, 어떻게 놀더라도 남다르게 노는 아이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쟤는 참 남달라. 이건 뭐냐면 인지하는 뇌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너무 빨리 키우지 마시고 천천히 느리게 기분이 튼튼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결국 기본이 튼튼한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되면 4학년 이후에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만 10세 이전에 특히 유아기 때 기본이 튼튼한 아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이해입니다. 나를 갖다 이해하는 거. 우리는 그걸 봅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이에요. 타인. 혼자는 살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타인들과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 것인가? 더불어 함께 살 것인가? 이걸 아이가 유아기 때 배워두고, 이걸 갖다 배워두고, 이런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공감이에요. 세상에 대한 공감도 자기 이해,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자연,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해 주면서 유아기 때 키워주느냐, 이게, 천천히 느리게 키우는 부모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요. 이왕이 아이들 건강에 좋은 음식 어떻게 줬느냐? 햄버거 이런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생경과류라고 제가 이름 지었어요. 야생경과류. 야생경과류 요 5가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인사 대천명의 진땀나게 운동 열심히 하고 밖에서 많이 뛰어놀고 재밌게 놀아주자. 우리의 뇌는 운동을 하면 뇌는 변한다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BDNF라는 물질이 있어요. BDNF. 이 물질이 여러 작용 기전에 의해 가지고 뇌세포를 성장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거 보여드리죠. 이게 뭐냐 호문클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이 가장 큰가요? 신체 중에 손이 제일 크잖아요. 손. 그죠? 손을 많이 활용해서 놀게 되면 손을 많이 활용해서 재미있게 놀고 그죠? 이러다 보면 뇌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뇌발달.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근육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손을 많이 활용하는 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입이 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소통하는 거. 언어사고로서 얘기했지만 이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뇌발달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 귀가 크잖아요. 그죠? 귀가 크잖아요. 즉 잘 듣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이들한테 유아기 때 이 대뇌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소근육 운동 많이 시켜주시고 잘 듣고 말하는 훈련 잘 시켜주시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보면 이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발달되는데 그냥 소근육을 하느냐 그냥 듣느냐 그냥 말하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잘 생각하고 듣고 잘 생각하고 말하고 잘 생각하고 손을 가지고 조작 능력을 키워주고 이 능력을 배양하게 해주면 더 좋은 거지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사진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BDNF는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아이들 일단 즐거울 때 또는 재미있을 때, 즉 진땀나게 운동을 하는 거 뭐냐면 단순하게 10분, 20분 정도 아이가 이렇게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노는 것보다는 좀 더 부모가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부모가 옆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죠? 더 재미있게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원해주고 함께 해준다 그러면 뇌는 굉장히 이 BDNF 물질 분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전체에 호르몬 증대가 강화되고 두뇌의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 구조가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각속도력 할 때 지난주에 그랬죠. 아이들한테 몸이 느린 아이들은 어떤 운동? 춤이나 율동, 공놀이, 자전거 같은 불규칙한 운동을 많이 시켜줘라.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좀 산만한 아이들은 태권도나 수영,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해줘라.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훈련한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소근육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집에도 밀가루 많잖아요. 밀가루, 찰흙.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동그란 원을 만든다든지, 그죠? 이거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로봇도 그것도 우리가 되게 시중에서 사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 가지고 유아들한테 노는 것보다는요, 손으로 만졌을 때, 이 아이들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더 뇌 발달에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흙, 밀가루 가지고 아이들한테 소근육 운동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도 있겠고, 이게 단추 채우는 것도 소근육 운동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젓가락 만지면서 이제 콩 이렇게 이제 넣는 훈련이라든지, 공깃돌, 요즘에는 공깃돌 놀이 이제 많이 안 하지만, 우리 때는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면봉, 이런 것들. 이런 운동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근육 운동. 그죠? 대근육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몸 신체 전체를, 공놀이 이런 것들처럼, 그죠? 신체를 크게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훈련들.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재밌게 놀아주고 운동을 시키되, 한 30분 정도 충분히 땀이 흘릴 수 있을 정도로 놀아줘라. 그러면 뇌의 뉴런, 그 세포에서는 BDNF라는 물질을 방출해가지고 뇌세포를 갖다가 더 많이 성장을 시킨다. 진땀나게 운동 많이 시켜주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구성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기억 못 하시죠? 네. 구성력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성력은 열정과 의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성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구성력이라는 기능이,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보면은 자기 주도성이 약하죠. 이게 대부분이 왜냐면 과잉보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만 3세 이상이 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도와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어머님이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 조금 하러 가다가 아이들이 안 하게 되면 답답하지요. 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아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엄마가 더 도와줄 거야.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아기 때뿐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할 때 뇌를 fMRI라고 하는데 fMRI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찍게 보게 되면 뇌 전체에 붉은 균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 60%.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뭔가 의욕을 갖고 할 때는 뇌 전체 60% 70%가 뉴런과 뉴런이 연결이 돼가지고 활성화되는 모습. 그죠? 이게 붉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시체들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죽은 사람의 뇌는 붉은 기운이 없어요. 왜냐하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가지고 열을 발생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가지고 자꾸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fMRI를 찍게 되면 그 부분이 붉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뉴런과 뉴런이 연결해서 시냅스를 많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뉴런의 기능이 다 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뇌 전체가 붉은 기운이 있기보다는 아무런 그런 색깔이 어떤 뇌의 변화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뇌의 뉴런과 뉴런의 수천억 개가 넘는 뉴런과 뉴런의 연결 구조를 많이 만들어줘서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라. 시냅스는 뭡니까? 뉴런과 뉴런이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얘기하죠. 자, 이렇게 시냅스를 많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이나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그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사정 없이 과잉보호 중단하고 주도성을 키워줘라.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스스로 언제부터 스스로 하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기다려주고 선택권을 많이 줘라. 그죠? 선택권을 많이 주고 아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1310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님들이 한 번은 아이들한테 잔소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한번 참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잔소리는 하루에 잔소리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3이 뭐라고 그러세요? 3이 그렇죠. 잔소리하고 싶을 때 참지 못하면 호흡을 크게 어머님이 3번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 올라간 환한 기운을 아래로 내리셔라. 10이 뭐냐면 이래도 안 되면 방에 가서 10분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많이 줄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정사정 없이 과잉보호 중단하고 주도성을 키워주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성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자. 자,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뇌 전체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그 임상 실험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 그죠? 또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 또 미국 국립과 아카데미 회부에 실렸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아이들 대부분 만 3세 아이들의 뇌인데도 다른 아이들보다 뇌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균형도 잘 맞고 네트워크가 잘 맞고.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듣지 못하고 아이한테 잔소리 큰소리 윽박지르는 거 많이 하고 친구들과의 대인관계가 약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약한 아이들, 그죠? 항상 소극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좀 뭔가 상처 입은 그런 아이들의 뇌를 보게 되면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뇌가 작고 자원의 네트워크가 안 맞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아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한테 방정환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아이한테 존댓말하기 운동했잖아요. 존댓말하기. 그죠? 아이한테 존댓말 해라. 어릴 때부터. 존댓말을 반말하지 말고. 그죠? 존댓말 하시고. 그럼 존댓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가 존댓말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존댓말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아이한테 존댓말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친구의 관계를 잘합니다. 가정에 이 아이가 이제 남자이다 그러면 아빠와 아빠의 관계가 있겠죠. 부모 관계. 그죠? 또 성적으로는 동성이잖아요. 남자와 남자의 관계. 그죠? 또 어른과 아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생각을 하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 그죠? 가정 안에서의 구성원의 관계. 이런 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대부분 1월에는 등하시 시작 어디 합니까? 외부에 나가죠. 외부에 나가서 뭐 퀴즈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노는데 애가 큰 어울리게 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사회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회성을 만들어.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아빠, 엄마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사회성을 키워주려면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줘야 됩니다. 존중받게끔. 그래서 항상 나는 존중받는 아이야. 나는 소중한 아이야. 아까 제가 얘기한 자기이해. 그래서 자기이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아이고 존중받는 아이고 이렇다. 이제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켜주시고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죠? 사회에 대해서 긍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어려운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우리 가족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성을 키워주는 훈련을 많이 시켜줘라. 잘 노는 게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같이 자기 이해가 아니라 타인 이해죠. 타인 이해. 타인 이해. 자기 이해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세상, 사람과의 관계 능력 이걸 좀 가르쳐 주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수면의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잘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잠잘 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대함. 우리 가정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 얘가 다니는 원에 대한 위대함. 친구들에 대한 위대함. 뭐 친구들,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친구들 아이들, 이번에 이제, 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표, 이름. 1번부터만 20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매일같이 하나에 대한 칭찬할 것 알아오기. 이런 훈련들 시켜주면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경주라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공을 잘 차. 엄마인데 밥은 늦게 먹는데 공을 잘 차. 이 아이는 말은 잘하고 표현 안 하는데 듣는 걸 잘해. 이런 훈련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원에 돌아온 아이한테 다친 데 없냐? 에? 오늘 누구 너 괴롭히지 않았느냐?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요인들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번 새로 반편성이 된 아이들 중에서 또는 아는 지인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해 주기, 좋은 점 찾기, 아빠 엄마의 좋은 점, 동생 좋은 점 이런 점들을 계속 해주시면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대천명. 대천명은 뭐냐면 대뇌개발. 제가 대천명은 추상력, 언어사고력, 수리력, 추리력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잘 보게끔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연을 가든 어디든 간에 잘 보게끔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잘 들게끔 하라. 잘 듣는 훈련들.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훈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이에요. 잘. 그래서 잘에 대한 방법은 아이들한테 추상력,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 외부 활동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자녀운의 역할을 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대뇌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건 책을 읽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에듀케이션이라는 어원이 있죠. 에듀케이션이 뭡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훈련들. 주입하는 게 아니라 주입하는 건 4학년, 5학년, 6학년 가가지고는 암기할 건 암기해야지. 중학교 가서 화학 주기를 외우듯이 외우고 암기하는 걸 암기해야 됩니다. 6학년 때는 얘 생각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연결 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발문과 질문을 많이 하는 엄마가 대뇌 개발에서 종합사를 키워주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 생각은 어떠냐고 먼저 묻는 엄마. 그래서 그걸 물어본 다음에 이 생각은 이럴 수도 있구나. 방향을 갖다 어떤 생각의 방향을 자꾸 여러 각도로 전환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 이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그 힘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 중에 굉장히 좋은 대화법이죠. 자, 그렇게 아이들이 잘 보고 또 질문과 발문을 많이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표현하는 힘. 표현하는 건 언어 표현. 책을 듣고서 말하는 훈련이라든지 내가 가진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끝으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칭찬 격려 많이 해주는 거. 그래서 대뇌 개발을 이렇게 해주는 건 뭐냐, 자연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봄이 되면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어린이날이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갔을 때 잘 보는 훈련, 잘 듣는 훈련, 잘 생각하고 잘 표현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언어로 표현하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단, 유아기 때는 단순 학습, 주입 학습은 중단해라.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주입, 입력하게 되면 뇌세포의 구조가 단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게 딱 뇌에 오감부터 입력이 되면 이걸 거부하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수, 제가 더하기 빼기 많이 시키지 마라. 더하기 빼기는 저도 해봤지만 인생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1학년이나 2학년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도형, 관계, 측정, 그죠? 문자화식, 뭐 이렇게 저런 이런 수혜 능력을 본다 그러면 이런 능력들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 대뇌 개발 종합사를 키우라는 것은 항상 아이들한테 힘이 어떤 힘을 줘야 되느냐? 정리하면 관찰하는 힘, 잘 보고 관찰하는 힘. 관찰이 돼야 고찰이 됩니다. 관찰. 그죠? 관찰은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고찰이 돼요. 고찰. 그 다음 오감을 통해서 잘 관찰하게 되면 뇌에 정보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두 번째, 고찰이 돼. 생각하는 그런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됩니까? 통찰. 아이들 그래요. 어른들 척 보면 안다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뇌 기능 중에서 관찰과 고찰을 통해 가지고 통찰의 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성찰의 힘을 갖는 거죠. 성찰의 힘. 이 성찰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것이 유아기 때 제일 중요하고, 그죠? 유아기 때 제일 중요하고, 관찰, 오감을 통해서 잘 보고, 잘 듣고, 그죠? 잘 느끼고, 그죠? 이런 훈련들.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뇌 정보가 들으면 이걸 연결해 가지고, 고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시고, 이걸 표현하고, 그죠?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손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통찰하게 되죠. 통찰. 그래서 뭘 해봤는데, 이거 알아? 이건 뭡니까? 이해한다는 거죠. 이건 통찰의 힘을 갖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는 성찰의 힘을 갖는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천천히 느리게 기본이 튼튼한 아이를 키우자. 천천히 느리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요걸 이마, 그죠? 전두엽이라고 하죠. 앞전자, 머리두자, 나뭇잎 옆자. 여기에도 많은 뉴런들이 연결구조를 만들고 있겠지요. 요 앞에 있는 건 언제 얘는 다 자기 기능을 100% 하냐면 만 2세부터 만 4세가 되면 얘는 자기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은 사고력과 기억력과 행동, 감정 조절, 즉 우리 두뇌 사령관이에요. 제가 지금 뇌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능력? 여기 있는 이 뉴런들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두엽. 이건 만 20부터 만 4세에 100% 자기 기능을 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전두엽 발달은 뭐냐? 기본 예절, 기본 습관. 인성을 키워주는 거. 즉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젓가락을 위로 자르는 애를 만들 것인가? 옆으로 자르는 애를 만들 것인가? 기억나시죠? 첫 강의 할 때. 그죠? 이게 이제 평생 가는, 3살 버릇 8까지 가는 힘을 만 2세부터 만 4세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느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 아이한테 본인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옆내, 측두엽과 두정엽. 머리 위에 이 두 가지는 뭐냐? 두 가지. 측두엽, 언어 구사, 단기 기억하는 거, 청각, 전달, 기능 이런 거 대부분이 측두엽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측두엽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뭔 얘기도 몰라요. 저 형은 또 얘기하네.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자꾸 이해력. 쉽게 강의하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 측두엽에 대해서 부담입니다. 그래서 자꾸 딴소리 하죠. 뭐라고 하게 되면. 딴소리 하죠. 엄마 뭐라고 하면, 엄마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이런 아이들이 뭐냐면 이 측두엽, 언어 이해 그 지능을 담당하는 이 측두엽의 기능들이 좀 약합니다. 요 옆내와 윗내는 언제 100% 자기 기능을 100% 하느냐? 만 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만 11세까지. 자기 기능을 100%. 그러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7세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요 기능은 100%.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입암기식을 너무 일찍 시키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100% 뜰 때 아이들한테 뭔가 학습이나 뭘 시키게 되면 잘 이해를 하죠. 측두엽 기능은 그래서 책을 잘 읽어주는 거, 그죠?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뇌를 잘 발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자연과 친화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두정엽, 또 5에서 만 5세 이상, 이건 어떤 기능을 많이 합니까? 몸의 감각을 통합 인지하는 거, 몸의 감각 기능을 통합 인지하는 거, 아프다는 거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입체적 공간적 사고와 계산 기능, 즉 수학이나 과학하는 데는 여기에 있는 뇌세포가 발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달되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 5세가 넘어야 더하기 빼기라든지 학습을 담당할 수 있는 주입이나 암기를 시키는 내용이 아닌 학습을 받아들이는 그 기능들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되는 손 조작 능력 많이 하시고, 손으로 조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보다는 도형 관계 측정 뭐 이런 것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이런 공간 개념들, 이런 개념들 또는 예를 규칙성, 그죠? 규칙성 패턴 이런 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수학 동화나 과학 동화 많이 읽어주세요. 수학 동화나 과학 동화, 겨울왕국 이런 영화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 후두엽은 12세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학교 이상에 가야 이 뇌는 자기 기능을 베풀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앞뇌, 옆뇌, 윗뇌 요 뇌가 발달이 되니까 어때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야기 속에서 어떤 걸 찾아가는 훈련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게 되면 어때요? 중학교 수학 문제 보면은 좌표나 도표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거, 도표나 좌표, 어떤 패턴화된 걸 분석하는 능력들. 그래서 중학교의 시험들을 대개 보면은 요약된 도표 이거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 왜? 그때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화, 소통하고 이해하고 많이 아이들한테 동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들. 유아기 때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뇌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책을 그림일기라고 하잖아요. 그림. 자,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기본이 드는 아이를 키워라. 천천히 느리게. 그래서 절제하는 거, 이 암내를 위해서 암내, 이마, 요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절제하는 거. 물건 같은 거 바로 사주지 말고 3일간 기다리는 훈련도 시켜주시고, 인내, 참는 거, 감사한 거, 매사에 감사한 거,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려, 양보, 협동, 협력, 마음을 합하는 거, 협력, 내가 잘하는 걸 친구한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워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뇌 전체를 발달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 많이 잘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부모 교육을 할 때 지금 뭐 간략히밖에 못하지만 예를 들면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 다리는 어떻습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이 다리를 아이한테 주는 부모보다는 이 치킨을 누구한테 준다? 네, 바로 아내가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멋진 우리 아빠. 근데 드시라. 그럼 뭐 남편이 그거 먹습니까? 다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아내한테 주죠. 아니, 가끔 먹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모가 왜 외식을 한다. 누구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오늘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봐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뭐 아빠 급여날 아이한테 아빠 안아주기 이런 것도 시키라고 하고, 엄마 아빠 생일날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기, 이런 것들 많이 하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 암내 발달, 천천히 느리게 이런 훈련들을 시키면서 뇌 발달시키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명에 좋은 음식, 야생경과를 먹자. 야생경과래요. 야생경과. 우리 이제 뇌는 피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뇌혈관이 이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은 이 보면 피가 좀 끈적끈적거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 보면은 이제 담배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 혈액을 보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둔탁하고. 그러나 맑다는 건 뭐냐? 맑다는 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 그죠? 그럼 아이들한테 유아기 때 건강한 음식, 음식은 다 좋아요, 사실은. 적당히만 먹으면. 그죠? 근데 어떤 게 건강하느냐? 야채, 채소,
이런 종류가 뇌 건강에 좋다. 약, 생, 뭐 같아요, 생은? 네, 맞았습니다. 생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뇌발달에 좋다. 견과류, 그죠? 견과류 뭔지 알지요? 뭐 아몬드, 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박씨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일, 뭐 지중해성 음식이 좋다고 하는데 올리브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육류 약간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야생육을 먹게 되면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뇌세포막을 이제 강화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를 성장시킬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산화 효과는 네이버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산소를 흡입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산소를 갖다 100% 흡입한 만큼 이걸 갖다가 태워버려야 되는데 못 태워요. 항상 남습니다. 이런 걸 남지 않게끔 도와주는 음식이 아까 얘기했던 야생 견과류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이 이제 산소가 이제 다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는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노화가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 명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야생 견과류,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올리브유 이런 거 드레싱 같은 거 해먹으면 굉장히 좋죠. 자, 오늘은 이제 19강 진인사 대천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진땀나게 운동하고 재미있게 놀아주자. 인전사정 없이 과잉보 중단하고 아이 주도성을 키워주자. 사회성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자. 대뇌 발달 종합사역을 키우자. 천천히 느리게 기분이 튼튼한 아이로 키우자. 명예 좋은 음식 야생 견과류를 먹자. 자, 오늘 19강 이걸로 마치고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